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설 연휴가 끝났고요.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 이후에 정부가 이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도 많았는데 일단 선별 지급하고 다음 달 중에는 지급하는 쪽으로 그런 가닥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선거 좀 매표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혹은 또 제기한 상황이고요.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고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이렇게 결정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역을 좀 잘 해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OECD 국가 중에서 좀 괜찮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탕에는 좀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 불균형을 어떻게 좀 조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당연히 해왔던 것인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재난을 당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어떤 민생 경제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손실 보상이나 이익 균형이나 이런 이제 제도들이 논의가 나오지만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손실을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넓고 두텁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좀 더 두텁게 그리고 거기서 혹시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넓게 이런 개념으로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민생에 바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그 손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두텁게 깊게 그다음에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라고 주장을 꾸준히 해왔고요. 저는 다행히 민주당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한 건 저는 늦었지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시기의 문제와 방법의 문제인데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2월달 추경에 포함시키고 3월 후반기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에 지급한다 이 말까지 지금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3월 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딱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직전인 거죠. 그때 이제 선별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선별 지원을 받아들인 건 다행인데 물론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선별 지원의 결정을 더 이전에 할 수도 있었어요.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도 했었고요. 그 전부터 논쟁이 이어졌는데 이걸 계속 끌어오다가 이제서 선별로 하면서 시기를 3월 말에 한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성추행 기관장의 자치단체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재보궐선거인데 굉장히 불리한 선거를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할 수 있게 충분한 이런 재난지원금 살포, 현금 살포 선거다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오해를 살 만한 시기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지급 시기를 좀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그게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지금 중산층 서민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 지금 중소상공인들도 다 이제 문을 닫을 판이다. 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급하게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안을 마련하면은 또 그 시기를 갖고 이게 다시 논란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선거는 어차피 다가오는 것이고 그러면 선거 이후로 미룬다 그러면은 국민이 말하는 국민들의 피눈물 그거는 선거 때문에 더 뒤에 닦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지나치게 좀 정략적인 어떤 이야기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또 넓고 두텁게라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단 추경 규모가 이제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뭐 당과 정부 사이에 좀 이견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뭐 추측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견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이제 첫 논의에서 좀 그 대략적인 어떤 그 틀을 이렇게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저 두텁게라는 말은 이제 뭐 이전 1, 2차 그 재난지원금 수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두터워야 된다 이런 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재난지원금까지 가면서 좀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좀 더 정확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조금 더 이렇게 폭이 넓게 뭐 업종별로 또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폭 넓게 이렇게 대상을 갖다가 선정하는 작업이 뭐 뒤따를 것 같습니다. 예. 설 민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 그 비대면 설 연휴라는 것이 참 저희가 처음 겪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설 민심 워낙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한마디로 정부 손절이 대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 심판론을 앞으로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손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식시장에서 보통 손해를 볼까봐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빨리 파는 걸 손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제까지는 사실 국민들께서 한번 믿어보자.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믿어보자 하고 했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신뢰하지 않겠다. 그 지지를 철회한다는 뜻으로 이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설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민생 경제 문제죠. 지금 뭐 20대부터 60대 분들까지 다 불안해. 그래서 지금 집이 있는 분도 불안하고 집이 없는 분은 절망해. 계곡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태에 이어지는 계속 국민의 불안, 그러니까 분열이죠. 국민의 분열과 문재인 정부식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아주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남북 문제에만 치우치는 국정 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만이 많으세요. 왜 우리는 지금 힘든데 북한에게만 뭐 백신도 북한에게, 뭐 재난지원금도 북한에게 이런 이제 국정 편식을 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와 이제 민주당이 거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안,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 이 정부를 떠나서 뭔가 우리 스스로 한번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4월 7일은 재보궐선거죠. 이제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물론 이게 전국 선거가 아니라 서울과 부산으로 대표되는 선거라서 네. 이 부분에서 재보궐선거가 근데 항상 야당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주도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전국을 조금 더 날카롭게 인식하시고 비판해 주시고 앞장서서 국민의 힘을 좀 보여주십사라는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반면에 여당의 시각은 좀 달랐던 게요.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이라던가 뭐 백신에 대한 당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민심이 어떠냐라고 이제 그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민심을 들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작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 들어보고 저는 사실은 이제 고향도 부산이고 이제 제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서 설 민심을 저 나름대로 좀 들어봤었는데 네. 제가 설 민심을 말씀드리면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은 손절이 아니고 이제 어리둥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이낙연 대표님 말씀도 좀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관심은 그 코로나입니다. 예, 코로나에 어떻게 방역을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백신 문제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백신을 언제 맞게 될 것이며 또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맞을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백신 문제를 대하고 그다음에 거리 제한 완화를 이렇게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굉장히 신중하고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뭐 늦게 확보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걱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 확보 이후에 이제 백신을 맞을 접종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좀 신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기에 사전 예행 연습도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조금 한 템포 늦으면서 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맞게 되는 어떤 그 교훈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바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높다는 걸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지금 그 뭐 초기에 약간 뭐 얼마나 넓게 주느냐 뭐 이 문제 가지고 좀 논란은 있었지만은 당장이 좀 이렇게 잘 무리 없이 정리해 나가는 것 이런 모습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뢰를 주고 있다 생각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많이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가덕신공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의 뭐 일단 어떤 그 뭐 부정부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슈되면서 부산도 많이 뭐 분위기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좀 전환됐다. 그래서 4.7 보건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이렇게 힘을 좀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저랑 토론을 했습니다. 대담을 하면서 제가 질문이 정확히 이랬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많이 야권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 4월 7일까지 과연 승부를 걸 수 있는 승부처 그러니까 승패의 변곡점이 될 시점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낙연 대표가 TV 토론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이 TV 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도 TV 토론회 이렇게 토론회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TV 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제 이낙연 대표님도 초반에 민주당이 좀 열세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해볼 만한 선거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후보가 얼마나 구체화되느냐 이 정도의 문제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초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좀 정략적인 공세였나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정부나 그 여당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아직 뭐 실행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것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부에 비판하고 있는 많은 그 예봉들이 많이 꺾여있지 않느냐. 그래서 코로나 대응, 재난지원금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그냥 꾸준하게 이제 자기 역할을 당정이 같이 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뭐 완전한 신뢰라기보다는 이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세를 하는 정권 심판론까지의 이런 그 공세는 사실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또 좀 지켜보고 믿을만하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TV 토론에 임하는 야권의 분위기, 기대감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TV 토론이라는 건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TV 토론이 지금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주민들을 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정치인들에게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겠지만 직접 만나서는 사실 만날 수 있는 게 10초, 20초, 뭐 길어봤자 1분이란 말이죠. 근데 TV 토론을 통해서는 그 인물의 후보의 다각도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후보는 뭐 TV 토론에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어떤 후보는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조금 더 말을 더 호감력 있게 하고 어떤 후보는 그렇지 못한 또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5분, 10분에 끊어지는 TV 토론이라면 이게 편파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30분, 40분 또 1시간, 2시간에 걸친 TV 토론에서는 후보들의 여러 가지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말을 조금 덜 세련되게 하고 또 말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후보일지라도 저는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는 TV 토론에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나온 후보 어느 후보도 저는 TV 토론에 나가서
민주당 후보와 붙었을 때 1대1로 붙었을 때 저는 불리한 후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이미 했던 분이고요. 나경원 후보도 원내대표까지 했었고요. 오신환 후보도 원내대표도 했던 경험이 있고 뭐 구청장 했던 후보도 예. 있기 때문에요.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후보 네 분 모두 다 TV 토론회에 있어서는 민주당 후보보다 오히려 한 수 위에 있다라고 예. 저는 자부합니다. 네. 예.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나 우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인이 내세운 정책이나 가치나 어떤 뭐 철학이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큰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예. 본인의 이미지하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보면 이제 두 분만 보면은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주민투표를 붙이고 물러났단 말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그러면 그걸 극복한 다른 시정 이런 데 대한 어떤 뭐 또 뚜렷한 뭔가를 보이지 않고 자기가 잘하겠다는 주장만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뭐 독하게 뭐 섬세하긴가 꼼꼼하긴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그 원내대표 시절에 그 여당에 대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투사 같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였는데 예. 그게 본인의 어떤 커리어하고 또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색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TV 토론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잘 이렇게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정치인이 항상 그 일관성, 그리고 자기 가치와 자기 정책과 철학의 일관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분들 제가 다 방송 같이 해봤는데 말씀들은 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앞으로 있을 토론회를 보면서 또 저희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도 한데 이 TV 토론을 앞두고 있던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대에게 이제 좀 책임을 이제 좀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전부터 이제 실무 협상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저희는 이제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 단계에서 먼저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야권 후보들이 통합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다시 한번 단일화하는 과정을 하는데요. 저는 금태섭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과정을 봤을 때 무조건적인 어떠한 조건도 걸지 말고 시민들께 솔직하게 나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겠다라는 자세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쪽 금태섭 의원의 말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의 조건이 되게 까다롭다. 서로 이제 그렇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TV 토론 자체의 유불리를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 후보에게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보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없이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뤄진다면 사실은 이 후보 단일화라는 이 어렵고 험난한 길을 온 그 시너지 효과가 과연 야권 후보에게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안철수 후보나 금태섭 후보 모두 이 지금 시대적으로 야권이 지금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이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장을 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면 예. 전 지금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TV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서울 시민들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는 팀플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자 살려고 하다가 모두 죽는다. 네. 이게 사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좀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두 분까지 포함해서 홍삼을 또 선물했다라는 네. 뉴스를 들어갖고 예. 좀 잘해봐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야권이 지금 어쨌든 한 배를 탄 거죠. 야권 후보들은 지금 6명이죠. 모두 6분이죠. 6분이 모두 한 배를 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후보가 내가 토론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어떤 후보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그 계산기를 지금 사용하는 그런 예. 모습이 보여요. 근데 좀 걱정을 좀 덜어놔도 되는 게 시민들께서는 10분, 20분의 TV 토론이 아니라 1시간 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어눌함,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서울시정을 맡길 수 없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후보들이 TV 토론을 거부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를 할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박성현 대변인께 짤막하게
오늘부터 이제 박영선 후보 예비 후보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간의 TV 토론 시작되는데 굳히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뒤집기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진짜 저도 참 궁금할 정도로 지금 이제 사실 초기에 이제 그 우상호 후보가 혼자 계시다가 박영선 후보가 이제 스타트라인에 들어오시면서 좀 분위기가 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끌어올려졌죠. 근데 이제 우상호 그 후보가 이제 우리 당심에 이렇게 고소하는 이런 이제 행보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더 재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 관련된 언급을 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단일화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팀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4월 보궐선거 필승 전략입니다.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전공멸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선 절차 하나하나가 축제의장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보궐선거 승리가 더욱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특정 인물을 겨냥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뉘앙스에서 많은 것들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무 협상을 재개하고 그 결과도 이제 주목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제 당초 2차례 이제 토론회를 하기로 했었고요.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경선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을 못 하고 유튜브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 유튜브에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왜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중파나 이제 관련해서 잘 이제 시간 설정이 잘 안 돼가지고요. 조정이 안 돼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유튜브 경선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근데 사실은 금태섭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TV 토론이 가능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무산된 상황이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두 후보가 무산시키는 거 아닌가. 지금 무산의 위기에 빠져 있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저희도 이제 당내에 이렇게 이제 3월 2, 3일 여론조사를 거쳐서 3월 4일에 후보를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 금태섭,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된 후보와 다시 경선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땐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 모든 면을 다 보여드리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 TV 토론 1차 TV 토론 무산은 무산될 위기가 높지만 저는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안철수 후보와 금태섭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모든 걸 내려놓고 임하신다면 2차 TV 토론과 그다음에 단일화 경선에서까지 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각 후보들 간에 특히 보수 야권에서요 연립정부라는 개념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부상이 돼서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뿐만이 아니고 비록 그 경선 과정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함께 서울시정을 꾸려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연립지방정부 개념은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먼저 민현주 의원께 여쭤보고요. 그 박성현 대변인께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 연립지방정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당이 다르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계속 따로 가고 한 통합된 후보가 나오더라도 당은 다르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연립지방정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세훈 후보가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은 했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인 겁니다.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그 의견, 그 중지를 모아서 정책 공조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연립지방정부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따라서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도 국민의힘과 같은 당의 틀 내에서의 후보로서 같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 것이지 국민의당 후보로서 4번 후보로 글쎄 서울시장 본선에 나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승부수를 가져올 수 있을지 승률을 가져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연립지방정부라는 거는 지금 타원에서는 당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지만 사실은 야권 전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연립지방정부라는 것은 사실 그다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지방 단위에서 이제 연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단일화, 나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의 명분을 하나 더 이야기한 것 정도로 이렇게 봐야지 사실 뭐 실현 가능성은 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의 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른 정당,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아니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사실 계약을 합니다 서로. 예. 어느 정책 어디까지 그 몇 년도까지 뭘 수행하자 이렇게 큰 이제 틀의 합의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그 1년짜리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이제 50일 남은 상태에서 예. 우리 연정을 하자.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사실 뭐 아는 사람이 보면은 사실 이렇게 좀 화날 일이죠. 예. 서울 시민들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성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